여러분, 삼성 위기론이 터졌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기론이 왜 터졌느냐? 위기론이 터진 건 주식시장에서예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4월 18일 현재로 봤을 때는요, 52주 최저가 66,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월 22일 현재는요, 67,000원이에요. 66,100원까지 떨어지니까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삼성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0만전자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당 10만 원은 갈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위기론이 반도체 시장 위기론으로 이게 합쳐져서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기론이 커질까? 이것은요, 어째 보면 삼성 내부에 있습니다. 삼성 내부에. 어째 보면요. 왜냐하면 보세요. 삼성이 지금 차세대 먹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키우겠다. 2030년까지는 1등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파운드리가 도대체 시장 점유율이 안 늘어나요. TSMC가 52.1%, 오히려 TSMC 점유율은 좀 더 늘었고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18.3%. 이게 안 늘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대만 업체 중에 UMC라는 업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7%.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나 다른 회사들은 그만하지만 대만의 업체들의 약진이 이게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의 약진이. 이렇게 가면 여러분, 과거 일본이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삼성이 대만이나 좀 더 넓게는 중국한테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는 겁니다. 아니, 실적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1분기 실적을 보면 2022년 1분기예요. 77조 매출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간다, 걱정 없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매출을 한번 보세요. 지난 2021년부터 보면 77조는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역대 최고 매출. 77조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작년 4분기가 76조 5,700억 원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1분기잖아요. 1분기에 77조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1분기에 일반적으로 수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7조까지 갔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아마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사상 최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14조 1천억 원은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1분기 기준으로. 이게 잘 나갈 때 4분기도 잘 나가는 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13조 8,700억 원보다가 많잖아요. 1분기가 오히려.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쭉쭉 나가는데, 이렇게 자꾸 위기론이 나오니까 삼성 자체도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자체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 임원들이 36억 원어치인가요? 삼성 주식을 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성 주식을. 그만큼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 어쩌면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 비메모리,
비메모리에 대한 지표가 그렇게 전망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2년 1분기가 여러분 영업이익이 6천억 원입니다. 매출은 7조 2천억 원이고요.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매출을 보더라도요. 오히려 2분기는 줄어들 거다. 7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3분기는 7조 6천억 원, 4분기는 8조까지 가기는 가겠지만 영업이익은 6천억이나 5천억 수준에서 머문다. 다시 말해서 2030년에 신성장 동력으로 1등을 가겠다는 전 세계 1등을 가겠다는 생각은 지금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요. 삼성은 위기 때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3년에 반도체 산업에 진출해서 오늘날의 삼성의 기틀을 닦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주장을 해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하고 반도체가 삼성의 주요 사업으로 등극을 하면서 삼성이 엄청 커졌거든요. 게다가 이건희 회장이 1993년인가요? 신경영 선언했잖아요.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어떤 변화가 이건희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말입니다. 2008년인가요?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할 때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008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에서는요. 노키아 휴대폰이나 모토로라 휴대폰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아날로그 폰 시장에서는요. 삼성이 최강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2008년에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물론 그전에 한국 지형이 강하다 애니콜이라는 걸로 시장을 강하게 반전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만큼은 반전을 시키지 못했어요. 지금은 삼성 스마트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는 폰 중에 하나잖아요. 애플 다음에는 삼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삼성은요. 위기에 기회를 잡아서 돌파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가 이거예요. 지금은 과연 그런가. 오히려 말입니다. TSMC 설립자 모리스 창도 삼성전자에는 이건희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삼성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꺼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스 창 이야기한 거를 잘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일본의 히타치나 도시바나 NEC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히타치, 도시바, NEC 이러면 안 보이죠. 그죠? 몰락해버렸습니다. 몰락해버렸어요. 1980년대 당시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 PC형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낙오됐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형 컴퓨터 중심이었으니까 대형 컴퓨터를 중심으로 갔지 이게 개인용 컴퓨터 쪽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이 개인용 컴퓨터 PC죠. PC 퍼스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한 게 지금의 어떤 성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리더가 없다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요. 삼성전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삼성그룹에 이재용 부회장 없어요.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요, 예, 이게 취업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취업 제한에 걸려 있어서 가석방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1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아서요, 작년 8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의사결정을 쉽게 말하면 삼성이 더 큰 투자나 혹은 더 심각한 M&A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못해요. 취업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삼성전자 경영에 관여하는 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CEO나 CEO, 개별 기업의 사장, 최고 경영자나 혹은 그룹의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삼성전자는 투자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게 임원 같으면요, 임원.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아닌 임원이잖아요. 그럼 3천억 내지 4천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잖아요. 최고 경영자는 1조가량을 투자할 수 있어요. 1조. 그 이상은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는 투자하는 게 어마어마해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까지 1등 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170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170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70조.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규정이 임원은 3천억에서 4천억 원, 그리고 대표이사는 1조가량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수십조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취업 제한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문제는요, 진짜 삼성전자가 위기가 닥칠 것이냐. 충분히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야후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야후라는 회사가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GE, 요즘 GE도 안 보여죠. 제너럴 일렉트릭, GE도 잘 안 보입니다. 애플이 워낙 많이 뜨니까 GE가 잘 안 보여요. 예, 언제 어느 때든지 삼성전자도 야후나 GE처럼 세계 시장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한국 시장에도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또 리더가 나와서 과감한 의사결정,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모리스 창이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말입니다. 리더가 그만큼 똑똑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침몰을 시키고 대한민국이 1등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그거를 생각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요,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1등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 규모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2배가 넘는 시장에서 지금 대만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저는 위기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참 이럴 때 저도 참 담담합니다. 우리 빅팩터님, 박사님 말 듣고 삼성 주식 매입 안 해야겠어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조금씩 계속 매입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삼성의 위기론이 터졌다는 자체만 하더라도요,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사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삼성전자에 그냥 주식 저축하는 거, 매월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는 저는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이야기할 때 충분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